생각나는 작가가 한 명 있다. 그는 결코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의 미성수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자기가 형식을 지배하지 못했음을, 올라는 가지만 정상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실현에 이르지 못할 사람임을 너무도 잘 아는 것이다. 혹여 언젠가 말도 안 되는 불완전한 작품을 쓰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만일 그런 날이 온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훌륭해. 정말 멍청한 걸 썼어. 하지만 말이야. 난 지혜롭고 완전한 작품만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나의 어리석음을 표현했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 나한테 쏟아진 비난과 혐오감은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다듬고 나를 그 무언가로부터 다시 창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전한 철학을 지닌 작가는 내면적으로 너무도 굳건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나 미성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이미 두려움에 짓눌려 내면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이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앞을 꼿꼿이 바라보면서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대로 뜯어고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위대한 문학가만이 지금까지 정말 잔인하게 당신을 머저리로 만들었던 문제. 아마도 스타일과 문화에 관하여 제기됐던 그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끔찍한, 가장 천재적인. 이 말을 듣고 뒷걸음질 치지 말자.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백지 위에 몸을 숙인 채 창조에 몰두한 사려 깊고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예술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런데 그의 등에는 청년, 혹은 어설픈 지식인, 혹은 어떤 숙녀, 혹은 지적으로 대단치 않은 그냥 평균을 웃도는 어떤 사람, 혹은 그보다 더 젊고 열등한 혹은 덜 지적인 사람이 타고 있다. 이 사람, 청년, 숙녀, 혹은 어설픈 지식인, 혹은 슬픈 하급 문화가 만들어낸 뭔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산물이 그의 정신 위로 달려들어 잡아당기고 줄어들게 하고 그 큰 발로 주무르고 있다. 그러곤 그의 목을 죄고 껴안고 들이마시고 자기 젊음으로 그를 젊어지게 하고 자기의 미성숙을 전염시키고 자기 모델에 끼워 맞추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팔을로 껴안는다. 하지만 예술가는 이 불청객과 겨루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못 본 척한다.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그 폭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판단 착오다. 삼류 갑옷을 걸친 위대한 천재들, 바로 이것이 문제 아닌가. 성숙하고 우월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진화의 열등한 단계에서 멈춰선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종속관계는 우리 마음 깊은 데까지 움직여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된다. 제일 늙은 사람은 제일 젊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글을 쓸 때는 독자에 맞추어야 하지 않은가?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의 태도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진 않는가? 우리는 비극적으로 젊음에 반해 있지 않는가? 언제나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호의를 구하고 거기에 맞추어야 하고 그들의 힘 혹은 그들의 매력에 복종해야 하지 않는가? 열등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폭력은 너무도 크지 않는가? 거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꼼짝 않고 있는 것뿐이다. 책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의 그 교육적 지성은 허영으로 부풀려졌을 뿐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겁탈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한다. 그렇다. 여러분은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들하고만 사귀고 당신들의 성숙은 또 다른 성숙들하고만 친해질 수 있다.
예술과 교육 혹은 다른 사람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줄이고 그 대신 한탄스러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그토록 잔혹하게 겁탈당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인이라면 더 이상 다른 시인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힘이 밑으로부터 파고들어 자기를 만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힘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나 예술에 있어서나 자기의 스타일과 태도가 이 내적인 힘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를 아버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지혜롭고 예민한 성인으로서만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혜롭지만 언제나 바보가 되며 예민하지만 끊임없이 폭력을 당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젊어지고 있는 성인으로서 글을 쓸 것이다. 퇴근길에 청년 혹은 어설픈 지식인을 만나게 되면 이전처럼 상대를 보호해 줄 것 같은 표정, 교육적이고 훈육적인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성스러운 흥분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할 것이며 어쩌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미성숙을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보편적인 스타일은 바로 진화가 덜 된 인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임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결국 영감과 시정으로 가득 찬 형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뭉쳐 강력한 천재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는가. 마음껏 경탄해도 좋다. 너무도 멋진 전망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창조적이고 결정적인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걸음,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될 이 한 걸음은 너무도 대담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내 입은 그저 멀리서 작은 목소리로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내가 말해줄 테니 잘 듣기를. 때가 왔도다. 시간이 되었도다. 형식을 극복하라. 형식을 벗어 던지라. 여러분의 경계를 긋는 것들에는 더 이상 동일시되지 마라. 예술가인 여러분 스스로를 표현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을 신뢰하지 마라. 여러분의 믿음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라. 여러분의 겉모습을 떨쳐내고 마치 새가 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모든 외면화를 두려워하라. 사실, 하지만 내 입으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잘못된 가설도 있다. 그러니까 이상이 확고부동하고 입장 표면이 단호하며 이념이 확실하고 취향이 굳건하고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행동 양식이 영원히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설은 뜬구름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을 이루는 요소는 바로 영원한 미성숙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먼 후손에게는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어리석음, 미래가 되면 드러나게 될 그 어리석음의 몫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무 일찍 스스로를 한정짓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절대적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념과 스타일, 논제, 슬로건, 신앙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안에 갇혀서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조금 뒤로 물러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리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전환점이다. 나의 예감에 따르면, 하지만 벌써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곧 대전환의 순간이 올 것이다. 땅의 아들은 자기가 심오한 본성과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게 아님을, 그 반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의해 외부로부터 고통스럽게 부과된 인위적인 형식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토록 숭배하고 영광스러워하던 형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성이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바로 이거다. 나는 바로 이것을 지지한다. 라고 소리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수치스럽게도 내 안에 무언가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영감을 받은 시인은 자기의 노래를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대장은 떨면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사제는 재단을 두려워할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원칙을 주입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그 원칙들에 짓눌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는 법도 가르칠 것이다. 멀고도 힘겨운 길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개인들뿐 아니라 민족들도 정신적 삶을 정비해서 제대로 꾸려가는 법을 안다. 욕망에 맞추어 그리고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스타일과 신앙, 원칙, 이상, 감정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스타일 없이는 살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질서라는 괴물에 맞서서 어떻게 내적 신성함을 지켜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이 그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형식, 그리고 형식의 부재라는 두 가지를 자기 안에서 조화시킬 수 있으려면 또 법칙과 무정부 상태, 성숙과 성스러운 미성숙을 조화시킬 수 있으려면 장차 위대한 발견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맨주먹으로 형식이라는 갑옷을 거세게 두드려야 할 것이다. 아주 놀랄만한 계책, 그리고 진짜로 정직한 사고, 그리고 극도로 세련된 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선 대답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 생각에는 쥐시스 배보다 봉크레팅 배가 더 맛있는가? 베란다에서 버드나무로 만든 안락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배를 먹고 싶은가? 아니면 가벼운 미풍이 불어와 당신 몸의 모든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나무 그늘 아래서 먹고 싶은가? 정말 심각하게 묻는 거다. 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물론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존중한다. 여러분 역시 내가 속해 있는 인류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또한 다른 한 부분의 부분인 어느 한 부분 중에 한 곳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의 한 곳. 도와줘. 잊혀줄 수 없고 끔찍하고 잔인한 부분들이요. 난 다시 여러분한테 잡히고 말았다. 진정 그 누구도 그대들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아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이제 이 책의 이 부분은 마치고 빨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 단 하나건대 다음 장에는 작은 부분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니까 말이다. 안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말이다.